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겠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죠.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인데 반드시 무엇을 이용하냐면 남의 돈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뭐죠? 차입금. 타인 자본은 이 차입금을 얘기해. 차입금. 남의 돈. 차입금.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뭐의 변화를 가져오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남의 돈, 이 부채, 이 타인 자본이죠. 이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요. 네?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대출을 어느 정도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은 지분 수익률의 변화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는 이 지분 수익률을 출제를 많이 하죠. 또 우리 2년 전에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은 요 수익률 앞에 있는 지분이 뭘로 온다? 분모. 지분이 분모로 오고요.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분자는 뭐다? 세전 현금 흐름. 자, 세전 현금 흐름인데 세전 현금 흐름은 뭐다?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빼준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최근에 계속 출제하는 것은 요걸 여기서 작년에도 출제를 했고 27회 시험에도 나왔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부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때 이 지분은 자기 자본인데 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은 뭐죠? 총 투자 수익률. 자, 총 투자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총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이고, 이게 중립적, 부동산 방향 이렇게 되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다. 자, 1번 보시면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자, 총 투자 수익률에서 뭐를 뺐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 자, 지분 투자에 따르는 이 수익률을 뺀 것이 뭐다? 플러스 정의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작다. 총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큰 경우 어느 경우? 요 경우. 총 투자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보다 큰 경우 부의 레버리지 효과. 1번 정답. 정이 아니라 부다. 부.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차입 이자율 요거죠. 차입 이자율. 자, 2번 지문은 요겁니다. 2번 지문은 요거. 여기 2번 지문은 요거야.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또 무슨 효과?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죠. 정의 레버리지는, 자, 여러분 이 정의 레버리지는 뭘로 인해서?
대출 이자율, 차익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높으면 V 레버리지로 뭐 한다? 변할 수 있다. 이자율의 변화 밑줄. 이게 또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죠. 이자율의 변화 밑줄. 자, 세 번째는 이자율의 변화가 포인트. 네 번째,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 자, 이런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출금이 타인 자본이 많아지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 효과도 있죠. 대출이 많아지면. 그런데 또 대출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또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지분 투자자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대출 기간 만기거든요. 만기가 10년인데 뭐 20년 이렇게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V 레버리지 발생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높으니까 여기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만기를 연장하면 이자를 뭐 한다? 줄여서 V를 뭘로 만든다? 정의 레버리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5번도 맞고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53번 이런 이론으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작년은 좀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 54번처럼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지분 1차년도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자, 얼마죠?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은 얼마? 40억 원이 나왔어요. 자, 자기 자본은 40억 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1년간 순영업소득은 얼마? 순영업소득 8억 원. 8억 원인데 차입 조건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식 5년 거치 동그라미. 5년 거치 뭐죠?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갚아. 이자. 그러니까 이자만 갚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60억 원. 대출 금액 60억 원에 이자가 몇 프로냐면 5%. 연이자율 5% 곱해주니까 3억에 3억. 네, 이게 뭐냐? 이자죠.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아요. 그리고 또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 몇 프로? 3%인데 임대주택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이 부동산 가격에 몇 프로냐면은 3%. 1년간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 3%. 이것도 얼마냐면 3억. 3억 없어지면 빼주고 더 해주니까, 그러면 요거 40억에 8억이에요. 또 분모분자 8억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5분의 1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20%.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최근에 우리 18회 시험, 25회 시험, 27회, 31회 계속 요 수식을 물어요. 그래서 요 수식.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뭐를 묻는다? 계산 문제 나오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나오면 지분 수익률.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가 투자안의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는 뭐를 의미한다? 변이계수. 자, 변동계수는 변이계수를 얘기해요.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먼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호황일 때 몇 프로? 10%. 0.1, 10%. 불황일 때는 0.06, 6%가 돼요. 자, 이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같다. 그럼 호황률 확률은 얼마? 우리가 50%, 100분의 50%, 0.5. 불황률 확률도 100분의 50%니까 얼마? 0.5.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같은 것도 호황률 확률은 50%, 불황률 확률도 50%. 0.5, 0.5니까 더해주니까 얼마? 16%. 반. 16%의 반이니까 몇 프로? 8%. 8%. 그럼 분산은 호황일 때 10%가, 불황일 때 몇 프로? 평균인 기대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편차를 제곱했을 때
호황일 확률 곱해주고, 불황일 경우에는 6%가 평균의 기대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또 편차를 제곱해서 또 뭐를 곱해준다, 불황일 확률 50% 곱해주면 호황 불황일 경우에 분산을 대주면 전체 분산 몇 프로? 2%의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의 제곱 곱하기 0.5니까 곱하기 얼마? 2. 요게 얼마죠? 1. 1이니까 얼마? 2%의 뭐가 돼?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이 얼마죠? 2%의 제곱이니까 요 두 개 없어져서 몇 프로냐면 2%. 표준 편차는 2%고요.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8%가 돼서 4분의 1. 그래서 0.25가 바로 변이계수, 분산계수가 돼요. 자, 1번이 우리가 정답인데, 이런 변이계수의 값은 뭘수록?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자, 56번 문제. 우리 또 지문, 또 주의해야 될 지문이 몇 개 있죠.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미래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2번,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라고 하죠. 실제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항상 최소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항상 시험 문제 요걸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최대로 많이 묻잖아요. 최소한. 네? 수익률로서 기회비용 개념이다. 기회비용 개념을 의미한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요 4번은요, 또 정답 지문 많이 물어요. 자, 4번 지문은요, 또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데, 얘기거든요. 부동산 가치는,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거든요.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는 건 일정하다는 거죠. 이때 뭐가 돼요?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전체가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부동산 가치로 뭐한다? 상승해라. 하락한다. 4번 지문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4번 정답. 5번은 이 얘기거든요. 5번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우리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우리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할증률을 대준다. 이때 뭐가 되죠? 이 체계적 위험이 증대된다. 여러분, 요 위험, 이 체계적 위험이 증대될수록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한다. 맨 끝에 상승에 또 동그라미. 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26회 9회는 요거 두 개를 물었거든요. 요구 수익,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 하락한다. 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상승한다. 이게 요 두 개를 묻는 게 26회와 29회 시험. 29회는 정답으로도 물었어요. 요 지문 가지고 시험 지문에 또 많이 출제한다는 거. 아까처럼 5번처럼 이런 말로써.
자, 57번. 수익률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 동그라미. 틀린 겁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 고려하지 않는다.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다 고려한다.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다 고려한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이고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뭐다? 위험할증률. 둘 다 요구 수익률은 둘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기억 틀린 지문. 니은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과거에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을 다른 말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사후 수익률,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자, 디귿은 얘기거든요. 자, 디귿은 항상 요걸 잘 보셔야 돼. 기대 수익률이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는 뭐다? 균형이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은 데 균형인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요. 우리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한다. 우선 또 요거 시험에 많이 내죠. 투자 채택을 하고요. 투자를 채택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여. 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수익인데 순수익은 안정적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값이 크잖아요. 클 때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맨 끝에 디귿 맨 끝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가 주어지면 이런 경우가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이때는 뭐? 상승하죠. 같을 때까지 상승한다. 항상 이걸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때는 상승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아, 이럴 때는 큰 게 작아지는 거고 여기는 작은 게 올라가는 거고. 되겠죠?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기각을 하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하느냐 아니냐 알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때는 상승한다. 여기에 또 시험 질문에 많이 나오죠. 디귿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틀린 거 뭐죠? 기역, 디귿.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 요거 볼까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위험할증률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1번 맞고 2번 투자자가 위험 기피자. 위험 기피자는 다른 말로 위험 회피자. 위험 회피자일 경우에 위험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렇게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상승하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증가의 또 동그라미. 3번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 위험 혐오도를 다른 말로 위험 회피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돼요. 자, 위험.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여기에 1%다. 이 1%가 바로 뭐죠?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뭐다? 대가. 순수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자, 순수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각도가 바로 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또는 위험, 혐오도. 그럼 위험, 회피도, 혐오도는 무위험률. 요 무위험률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무위험률이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위험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정답. 4번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에서 제거될 수 없다의 동그라미. 체계적 밑줄 없다의 동그라미. 체계적 위험은 하여튼 어떻게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거 얘기죠.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장래 요거 볼까요? 요 수식 장래 기대되는 소득 수익을 어떻게 돼?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뭐 높았다. 높은 게 동그라미 얘기죠. 여기서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뭐도 높아진다.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할인율,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인 요구 수익이 높다. 높은 애 동그라미. 요구 수익이 높으면 부동산 가치는 뭐야?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뭐 마이너스,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음의 관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죠. 높은 애 동그라미. 시험에 요거 낮은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5번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정답으로. 높은 애 동그라미. 요걸 낮은으로 많이 출제한다는 거. 자, 59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라고 가정한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이것은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자, 시장 위험.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자, 사업상 위험. 시장 위험은 어디에 속한다? 사업상 위험에 속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뭐죠? 시장 위험도 있지만 또 부동산 운영에 따른 위험, 부동산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앉게 되는 위험. 이것은 다 사업상 위험에 속해. 기억은 맞는 지문. 옳은 거.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의 동그라미. 고정이 아니라 변동.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은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죠. 변동의 동그라미 치고, 고정의 동그라미 치고, 고정이 아니라 변동. 변동이고 맨 끝에 낮아진다. 밑줄 낮아진다. 주의해야 돼.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 니은은 틀린 지문으로서 무슨 위험? 니은 인플레이션 위험. 자, 니은은 무슨 위험이냐 하면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자, 디귿. 이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디귿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디귿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 얘기거든요. 자, 주어진, 자, 5%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인데 이게 뭐가 된다? 우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때 우상향하는 이유가 디귿. 그러니까 이 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요 밑에 있는 영역만 선택이 가능한 기의 집합이니까. 디귿은 우상향하는 이유. 요거 디귿은 27회와 30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네 번째, 개별 부동산의 특성. 개별 부동산의 특성 위축. 체계적의 동그라미. 여러분, 개별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면요, 비체계적이야.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따에 또 동그라미. 자, 여러분, 개별 부동산의 특성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비체계적 위험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30회 시험, 27회, 30회 또 출제를 한 질문. 하여튼 체계적, 비체계에서 정답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뭐다?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옳은 것은 기역, 디귿. 1번 정답. 보니까 박스 문제 많죠? 원래 박스가 중요하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투자 박스인데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원래 많이 출제한다는 거. 자, 60번. 부동산 투자 시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애 동그라미. 자, 여러분 위험이 증가하면 보세요. 여러분 위험이 증가하면은 요구하는 기대 수익도 높아지거든요. 높은 애 동그라미. 시험에 이것도 낮은 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높은이 기억 맞는 질문.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 작아지는 밑줄.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거. 이걸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은 뭐죠?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커지는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걸 우리 플러스 양의 관계를 플러스를 비례라고 해요. 플러스를 뭐라고? 비례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말한다. 요거 용어. 그래서 니는 틀린 지문.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 세 번째 디귿.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의 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은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위험 중립형. 디귿은 이거. 디귿은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기대의 수익률만 보면서 기대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5%다. 요것만 보면서 투자를 한다. 이게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뭐가 된다? 수평선. 여기에 위험 뭐가 된다? 예, 중립형. 네 번째, 요구 수익률은 요거네요. 무위험률과 요구 수익률은 어디 나왔죠?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합한다. 합하여 우리는 구한다. 맞는 질문. 다섯 번째, 평균 분산 모형에서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배의 원리. 지배의 원리 개념이고 또 미음을 뭐라고 해요? 지배의 원리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또는 뭐라고 하죠? 합리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또 합리적 투자자. 이 합리적 투자자의 이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행위가 바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기역과 리을과 미음이 맞습니다. 3번 정답. 여러분, 디귿의 위험 선호형을 다른 말로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하죠.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자, 6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투자자 송중기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는 6%. 요거죠. 자,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요거 몇 프로? 6%.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6%의 투자 수익률을 얻는데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70% 확률로.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몇 프로? 20%의 수익률을 얻고 거기서 몇 프로 확률? 70%. 0.7. 그리고 또 30% 확률로 몇 프로? 10%의 또 수익률을 얻는다. 30%. 0.3. 70%, 30% 합하면 100%죠. 네. 그럼 얼마죠, 요거? 14%, 3%면 17%. 자, 17%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죠. 위험 자산이 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 자, 그려볼까요? 위험 자산이 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위험 자산이 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 17%. 이 기대 수익률에서 뭐를 뺀다? 요 6% 무위험률을 뺀. 여기 바로 뭐죠? 여기 위험 할증률. 여기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인 위험 할증률 몇 프로? 11%.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여기 11%. 17%에서 6% 빼준 11%가 됩니다. 1번.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크기가 뭐죠? 무위험률.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는 위험 할증률.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률을 빼면 위험 할증률은 11%. 자, 6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산 A, B, C에 관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A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8%, 불황일 때 4%. 여기 호황일 경우, 오늘 불황일 경우. 자, 문제는 호황일 때도 50%, 불황일 때도 50%. 확률은 같으니까. 50%일 땐 두 개 더해서 반. 12%의 반은 얼마? 6%.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2%, 불황일 때 8%, 또 두 개 더해주면 20%의 반, 10%가 돼요. 자, C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6% 곱하기 여기는 10%, 또 두 개 더해준 26%의 반, 13%가 돼요. 자, 그러면 1번 기대 수익률은 자산 C가 13%로 가장 높고 자산 A가 6%로 가장 낮습니다. 1번 맞고요. 합리적 투자자 아까 배웠죠. 합리적 투자자는 누구?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산 A, B와 B에서는 어떻게 성립한다? 자, 여러분 2번에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 A, B 표준 편차도 A, B. 자, 얼마? A는 6%, B는 10%. 여기에 높아요. 표준 편차는 요거 보면 다 여러분 50%, 50%죠? 그때 이 호황, 불황일 때 수익률의 차이만 확인. 수익률의 확인을 했더니 여기 몇 프로? 4%. 여기도 몇 프로? 4%. 여기는 6%. 요 호황, 불황일 때 수익률의 차이가 위험이야. 위험. 그럼 위험이 A, B는 뭐 4%, 4% 하니까 뭐 같다. 4%. 위험 같다.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위험이 같으면 기대의 수익률이 뭐를 선택?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B를 선택. 왜? 요거 아까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 지배의 원리.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는 지배의 원리. B를 선택. 2번 맞는지만.
3번. 여러분 합리적 투자자나 평균 분산의 지배율이랑 같은 말이에요. 2번, 3번 말을 좀 바꾼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B, C를 봅니다. 자, 또 B, C. 자, B, C를 보는데 B는 10%, C는 몇 프로? 13%. 위험은 어떻게 돼? B는 4%, C는 6%라 보면 여기 크죠? 네. 차이가 여기 4%보다 여기 크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평균 C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을 경우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C가 B를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어.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3번 정답. 4번 자산 비해. 자, 자산 비해 변동계수. 기대 수익률은 구해놨네요.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냐 그러면 10% 구해놨죠. 표준 편차. 여기 10%는 구해놨어요. 자, 그럼 분산은 호황일 때 1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편차를 제곱했을 때 호황일 확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8%. 8%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편차를 제곱했을 때 불황일 확률. 더해주면 전체 분산. 그럼 또 2%의 제곱 곱하기 0.5가 몇 개? 1개, 2개. 2를 곱해주면 여기 1이니까 또 2%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분산은 얼마? 2%의 제곱이니까 요 두 개 없어지면은 2%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2%죠.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니까 얼마? 0.2. 4번 맞고 자산 B가 자산 C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여러분 A, B 다른 자산에 비해서 C가 여기 수익률 차이가 6%니까 위험이 여기 더 크죠. 네.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한 이 해석 문제. 자, 이런 것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문제 난이도 상으로 출제합니다. 63번 문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두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A, B에 각각 50%씩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호황일 때 40%.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마이너스 5%. 자, 호황일 확률은 얼마죠? 60%니까 0.6. 불황일 확률은 40%니까 0.4. 해줬더니 얼마죠? 24%, 마이너스 2%. 22%.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5%, 불황일 때 20%, 0.6, 0.4. 자, 이게 9%, 8%, 9%, 8% 대줬더니 몇 프로? 17%.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에다가 B는 뭐다? 17%.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하죠. 얼마? 50%, 100%, 전체 100%에서 몇 프로? 50%. 여기도 전체 100%에서 50%. 0.5죠. 0.5니까 두 개 대해서 반. 39%의 반. 39%의 반. 19.5%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19.5% 4번 정답.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을 얻은 것.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 뮤추얼 없다에 동그라미. 항상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트는 우하향이 아니라 요거 우상향한다. 2번 정답.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3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요거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이 접점에서 우리는 최저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3번 접점이 동그라미, 접점이 포인트. 4번 비체계적 밑줄.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 밑줄. 여러분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면 비체계적 위험이잖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의 동그라미. 피할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자, 상관계수는 얼마에 있다? 상관계수는 범위가 -1에서 항상 잘 봐야겠죠? 요거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 0까지 줄일 수 있다.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야?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죠.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진다. -1로 갈수록. -1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위험 회피 효과는 위험 분산 효과. 위험 회피 효과는 위험 분산 효과로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틀린 지문은 몇 번? 2번 지문이 틀린 지문. 자, 65번은 작년에는 우리가 좀 복잡하게 출제했죠. 65번보다 약간 복잡하게 출제했어요. 작년에 연금의 미래가 출제했죠. A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에 동그라미. 매년 말, 1년 말, 2년 말, 자, 매년 말이거든요. 3년 말, 4년 말, 매년 말 1,000만 원씩 불입을 하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다. 이 정기적금 이자리의 복리로 연 10%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는 얼마예요? 4년 후죠. 미래가치. 4년 말에 1,000만 원 불입을 하면 만기돼서 바로 찾아요. 만기돼서 바로 찾으니까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3년 말에 1,000만 원 불입을 하면 이자가 붙죠. 몇 년? 1년 동안 이자 0.1인데 1승 1,100만 원. 그리고 2년 말에 1,000만 원은 불입을 하면 이자가 붙어요. 몇 년? 2년 동안이니까 복리니까 제곱. 1.1의 제곱은 얼마? 이건 1.21이니까 곱해주면 1,210만. 자, 1년 말에 1,0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이자가 또 붙죠. 기간은 몇 년? 3년. 3년 동안 이자가 붙어 3승. 자, 그러면 여기 1.1을 3번 곱해주는 건 1.331. 곱해주면 1,331만 원. 그럼 요걸 다 더해줘. 만기됐을 때
요거 받는 금액은 4,641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게 정답인데 작년은 요걸로 출제 안 했죠? 작년은 요걸로 출제하지 않고 어느 걸 출제했다? 작년은 요걸로 출제했어. 작년은 연금의 미래가치는 연금이 뭐죠? 적금이지. 미래가치는 얼마? 우리 0.1, 10%, 0.1 요 얘기 작년에 요걸로 출제했어요. 요걸로. 여기 0.1이고 1 플러스 0.1은 연이자율 몇 년? 몇 년? 4년 마이너스 요게 답인데 월로 가면 어떻게 돼? 요거는 연이고 월로 가면 어떻게 돼? 12개월로 나눠주면 돼. 1 플러스 12개월로 0.1에 월이면 12개월 48승 마이너스 요거는 월로 가면 작년은 뭘로 출제했어요? 월로 출제했죠. 4년을 뭘로? 5년으로. 그리고 10%를 몇 프로? 작년에 5%로. 작년에 요걸로 출제했잖아요. 연으로 계산하면 요게 다. 월로 계산하면 연이자를 12개월로 나눠주면 돼요. 작년 시험이 그래서 어려웠어요. 요거는 원리를 묻는 문제고, 요거 나오면 좀 쉬운데, 이렇게 요걸로 출제해서 작년에 어려웠다는 거. 작년에 연금의 미래 가치를 출제했다는 거. 자, 6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고 66번부터 가겠습니다.